요즘 보증금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는데. 아침에도 영상 찍었지만 예. 아주 진짜 요즘 뭐 뉴스만 틀면 꼭 한 번씩 나오는 게 뭐 보증금 사고, 네. 전세 사기. 예. 예. 제가 생각하건대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임대차 전세 그 보호제도 장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 그 불완전한 부분인데 그걸 너무 맹신하고 너무 이렇게 아무 그 어떤 거부감 없이 그 두려움 없이 전세 계약은 그냥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만 하면 끝난다. 안전하다. 이런 식의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생각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래 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사고가 터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게 주민등록 확정일자만 하면은 안전한 거야? 요즘 그런 의문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근원적인 질문이어야 되고 진작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즘 뭐 전세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전세가 너무 겁이 난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네. 와 이거 계약해 말아야 돼.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등기 뭐 어떻게 봐야 되지. 또 이 중개사는 나한테 뭐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또 이제 겁을 낼 만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큰 돈을 집값에 육박하는 돈을 맡기고 거기에 잠시 살다 나가는 건데 그 돈을 생명부지의 그 집주인한테 맡길 수가 있느냐, 맡기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거냐라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의문이고 그렇죠. 당연한 두려움인 겁니다. 네, 짚어봐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네. 자, 우선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게 이제 들어온 게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근데 대항력 하려 그러면 전입신고, 주민등록, 그다음에 전입, 인도로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을 하려 그러면 거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렇게 이제 하도록 장치를 만들었는데. 전 처음에 배울 때 주전자로 외웠어요. 주전자. 주택의 인도, 그러니까 주택, 전입신고, 자, 확정일차. 별론가요? 안 재밌어요? 주전자를 꼭 합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상태를 그냥 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었을 때. 제가 언제로 기억하나? 80년 정도로 기억해요. 법이 만들어진 게. 그럼 70년대는 뭘 가지고 보증금을 보장받았겠느냐, 장치가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그건 전세권. 예, 그렇죠. 전세권이에요. 전세권하고 좀 필요하면 저당권,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그 장치를 했었는데, 자, 그게 이제 또 나름대로의 사고가 불편함 내지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하에, 그죠? 동의하에. 예. 그래서 서류 해주세요, 이거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고 임대인이 꺼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는. 그죠? 악용할 수 있었겠네요. 임차인이 이제 당연한 어떻게 보면 요구 사항인데도 그 임대인이 싫어하니까 그거를 좀 안 하게 되면서 오히려 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손해 보는. 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 집이 마음에 드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는 임대인 그냥 동의 없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 두자라고 해서 만든 게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집 이사 가면 대항력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땅 받으면 우선 변제권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효율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임차인 보호를 해서 충분히 기능을 하는 겁니다. 큰 보호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세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더 큰 보호가 있으니까 더 효율적인 전세권보다. 간편한 그런 간편한 절차가 있으니까 음. 전세권은 뭐 돈 들여서 할 필요 있냐. 괜히 뭐 주인한테 그 얼굴 바치고 괜히 말하는 귀찮게 하고 좀 삐삐거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은 뭐 맞죠.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거의 전세권을 대체하는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전세권은 굳이 할 필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보통은 그냥 주민등록 확정일자만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맞긴 맞는데요. 99%는 맞는데 이제 1%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1%요? 뭐가 틀리죠? 그러니까 뭐 퍼센티지로 딱 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 주민등록을 했던 그 시점이 아니라 그 다음날 0시.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만약에 당일날 전세 보증금 다 받고 그 당일날 저당권 설정해버리면 그렇죠. 그거는 진짜 그렇죠. 그 저당권보다도 후순위가 돼요. 세입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가 계속 만들어진 때로부터, 법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계속 발생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끔씩 터지잖아요, 뉴스에.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법의 허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허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허점이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치는 사람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뭐 비율로 치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 제도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없죠. 주민등록을 한때로부터 그러면 뭐 주민등록 했던 시점으로부터 효력 발생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그 시스템이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저당권자 보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저당권자는 그 전입신고한 시점을 그럼 저당권을 이용할 거예요, 그죠? 집주인은. 그렇죠. 전입신고하고 저당권 확 끌어갖고 이제 얘를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은행을. 예를 들면 집주인이 좋은 말씀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짜 세입자를 하나 딱 넣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전입신고를 조금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는 깨끗하니까 그날 돈 빌려가지고 저당권을 이빠이 받아. 그렇죠. 하면 그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렇죠.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너무 임차인한테 너무 과잉 보호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너무 혼란이 생긴다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다음날 0시부터라고 하는 그 기준이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게 그 영시를 왜 영시로 하지? 그 시간 딱 정해서 몇 분 몇 초 땅 해갖고 하면 되는데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그 제도의 한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게 이제 아까 1%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속일라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세입자가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입법 추진이라고 들었는데 그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거는 이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대출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대출해주는 5대 시중은행이 그 확정일자가 대출할 때 이제 이 집에 확정일자가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국토부하고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7월 달인가부터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입자로서는 사실 스스로 지키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지킨다. 은행이 지킨다기보다는 은행이 피해가도록. 은행은 사실은 지금 시스템상으로도 자기 돈 빌려주고 하면은 등기부 딱 떼보고 없으면은 딱 저당 잡으면은 은행은 보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집에 이제 다른 세입자가 있음으로써 조금 시비에 휘말리는 게 싫으니까. 그렇죠. 싫으니까 그냥 한번 확정일자도 한번 떼보자. 떼보도록 해라. 그래서 네가 조금
찝찝하면은 피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를 방법을 열어준 건데 그거는 사실은 세입자 보호 장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입자는 스스로 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은행 보호 장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은행 확인. 은행이 보호됨으로써 세입자가 더불어서 이제 조금 이득을 보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전세권을. 그죠? 그렇죠. 전세권은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올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등기에 올릴 때 바로 이제 그 뭐 선순위 저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그 우리가 등기는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기 순위, 접순위, 예. 접수 순위, 그게 있기 때문에 순위를 가지고 딱 따지고 보게 되면 전세권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세 채권. 이거 진짜 이거 잘 구분 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에 세입자는 지금 제도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그때 미리 이미 그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세금은 그 세입자보다도 우선해서 나중에 경매 들어가더라도 등기부에 뻔히 안 나오는데도 등급에 나오지도 않고 뭐 전입 열람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디를 확인할 수가 없는 세입자는 자진해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세 때문에 세입자가 손해보는 경매 들어갔을 때 우선 원칙에서 배당에서 밀리게 되는 그게 이제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이거든요. 자, 그게 이제 한계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뭐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법을 좀 개정해서 세입자한테 단독으로 열람하게 해주자. 계약했을 때. 계약하면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그 사이에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의 그 체납 여부,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국세징수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실은 계약 체결 전에 보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그때 한번 변호사님 때 아니 계약 전에 보면 안 돼요? 물어봤더니 변호사님 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 그 개인정보 때문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열람권을 주게 되면 너무 이제 그 개인정보 다 볼 수 있죠. 나 계약할래 하고 다 보고 다면 돼. 나 여기 계약할래. 그렇습니다. 하면서 다 보면 맞습니다. 되니까.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법에서 한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행 제도에서는 세입자의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좀 최소한으로 거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항상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보증금을 줄여라. 월세를 내라. 보증금을 뭐 줄이고 월세 위주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보증금 액수가 부득이하게 이제 크게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계약금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억을 보증금을 한다면 1,000만 원을 보통 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정석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계약금을 한 2, 300만 걸으라는 거예요. 완전 싸게. 야, 집주인이 싫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계약의 어떤 그 문제인데 서로 이제 그러면 나는 안 할랍니다. 나는 그 당신의 그걸 봐야 되겠는데 그럼 안 할랍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세입자가 그럼 내가 10%를 정식으로 드리고 계약을 하려면 당신이 떼와요. 당신이 떼와요 직접. 나는 열람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거를 조세 밀렸는지. 그렇죠. 그 뭐 국세 지방세 완납 영수증 확인서 이런 것들을 떼면 그거는 확인이 된 상태로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야 그렇죠. 아예 계약도 하기 전에 떼와라. 이게 관례가 되면 좋은데 계약할 때 그죠. 근데 그 관례는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뭐 나라에서 뭐 다른 사람이 내한테 입에 떠먹여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보호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자기 스스로가 당당해져야 돼요. 떼오세요. 그렇죠. 안 하면 계약 안 하겠습니다. 떼오시면 내가 10%를 드리고 정식 계약하고 아니면 내가 조금만 내고 열람하고 할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 사실 싫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피해버려야 돼. 진짜 관례가 쌓이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집이 이것뿐이야? 난 딴 데 가서 계약해. 이렇게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임차인들이 매달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집이 이제 남아도는 시절이 올 네. 겁니다. 좀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계약금 조금 낼 테니까 나 10만 원 내고 볼란다. 그래서 하여튼 요까지가 이제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약간 한계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네. 물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뭐 보증금 지키려면 저기 주민등록 확정일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초등학생적인 초딩 생각,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이 전제가 뭐 우리가 그 임대인의 본인 확인도 하고 또 대리인이 나오면 대리권 확인도 하고 그거는 이제 기본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지금 제가 뭐 다음날 영신이 그다음에 또 뭐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인 이런 부분의 한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것만 두 개만 외워가지고 안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증금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계약은 챙겨야 될 게 많다. 자문은 구하고 한다. 자신 없으면 월세로 간다. 요게 딱 그 자리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교육이 더 빨리 좀 많아졌어야 되는데 네. 꼭 터져야지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이런 이제 사태가 터져서 이제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수능 교육, 대학 교육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게 사회화 과정인데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보다는 대학에 뭐 부동산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대학교에서 그 부동산 교육을 그 교양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바꾸어 챙겨요 또. 네. 진짜요. 자기 기득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육을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제 말이에요. 네. 그건 사실은 비중으로 치면은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호사님이 자주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